서로 다른 두 직선이래. 지연아, 네. 그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있니? 두 직선. 두 직선.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 수업 때 했어. 위치 관계. 평행. 평행. 지금 서로 다른 말고 그냥 두 직선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수직. 아우 그래요? 수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교차. 교차. 그 다음에 아, 일치. 아, 요게 우리가 그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들아 뭐라고 했니 내가? 서로 다름이라고 했으니까 일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일치 케이스를 빼고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평행할 때 한 번 해볼 거고 교차할 때 한 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저 이거 시작 눌렀죠? 네. 한참 전에 누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L1이 있어요. L1. 그 다음에 L2가 이렇게 있어요. 자, 현재 두 개는 뭐다 얘들아? 평행하다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지? 서로들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얘들아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니? 딱 어디 찍으면 돼? 여기 두 개 딱 그 가운데 딱 지나게 그림 그리면 되잖아 맞아?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다? 요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M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직선 M이 된다고. 쌤 그림은 알겠는데 그럼 저 M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봐봐 얘들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도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면 일단 뭐다? M의 기울기는 뭐다? 뭐 L1, L2와 기울기랑 같아요. 평행하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울기만 안다 해서 직선의 방식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가상의 Y축을 그어봐 얘들아. Y축? 가상의 Y축을 이렇게 그으면 만약에 얘들아 L1의 Y절편이 별이야 별? 됐니? L2의 Y절편이 하트야? 그러면 M의 Y절편은 이게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야. 봐봐.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촥 내리게 된다면 같은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진다고. 됐니?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 된다고 평행하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삼각형 닮은 보이나요? 1대2 닮은? 맞습니까? 1대1 닮은 되니까 여기도 정확히 뭐가 되니 얘들아? 한 가운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딱 중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M의 Y절편은 뭐가 되는 거야? 별과 하트의 중점이 되니까 2분의 별 더하기 하트가 된다고요. 됐니? 그럼 얘들아 기울기도 알고 절편 알네? 그러면 직선의 방식 구해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 점집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오늘의 목표예요 사실은. 교차하는 그림에서. 그래서 직선 L1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직선 L2가 요렇게 있어요. 현재 이거 두 개가 교차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렇게 돼요. 뭐냐면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냥. 됐니? 그래서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M이라고 할게 얘들아. 그럼 뭐가 되냐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같은 거리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점이 있어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여기 위에 점이 있으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게 거리가 된다고. 맞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거리가 된다고. 근데 그 거리가 뭐하대 얘들아? 같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된 거 맞아? 그러면 너희 봐봐 알겠지만 요거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합동관계가 되겠지? 왜? 빗변 똑같고 요거 길이 같고 직각 똑같으니까 RHS 합동이 된다고. 그러면 RHS 합동이 되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각의 크기가 같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직선 M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한국어로 얘기하면 L1과 L2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각의 이등분선인 거는 그림상 당연한 거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M이니까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기 쉽다고. 자취의 방식을 어떻게 구한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자취를 x, y로 둔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이 x, y와 누구? L1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또 뭐야? x, y와 L2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M의 자취가 구해집니다. 겠지? 이때는 점집거 써요. 점집거.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집거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점집거를 씁니다. 겠지? 그래서 식이 조금 복잡하고 절대값까지 있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직선 M을 구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우진. 그러면 2번 그림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항상 한 개밖에 없나요? 한 개 또 있죠. 왜?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이쪽 각의 이등분선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다? 교차를 할 때는 항상 M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 풀면 두 개 다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면 M1, M2가 한 번에 구해져요. 왜냐면 절대값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로 나오고 하나가 풀마로 나오면 두 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숫자로 좀 예시로 설명할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31번. 서로 다른 두 직선 L1, L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M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평행할 때는 이미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의 중점을 이용하면 되고요. 교차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허술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31번의 답은 사실은 뭐냐면 이걸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사실은 이걸로 다 풀려집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요 점의 자취를 x, y라고 한다면 x, y 뭐야? 수선의 발 길이 같다니까 점짓거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1번은 이런 식으로 재빨리도 구해낼 수 있지만 1번은 조금 복잡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근데 이 풀이의 장점은 1번인지 2번인지 몰라도 답은 나온다. 그래서 1번, 2번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너희가 답안에 뭐라 적는다고? 31번의 답을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게 31번의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2번. 평행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직선 L1, L2로부터 같은 거리인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 적으시오. 뭐라 적어야 돼? L1과 L2의 각의 이등선이라 적으면 돼요. 알겠죠? 각의 이등선. 그 다음에 이제 33번. 평행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직선 L1, L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항상 한 개다? 아니죠. 항상 몇 개야? 두 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두 개가 나오니까 33번에는 x가 되고 두 개로 바꿔야 돼요. 두 개. 그 다음 34번 실제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34번 케이스는 1번 케이스에 2번 케이스 얘들아. 1번 케이스니까 그냥 1초 만에 구해야 돼. 봐봐 얘들아. y는 x 플러스 3이 있고 y는 x 마이너스 1이 있대. 그래서 이거 두 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러면 1초 만에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거 세 개 다 평행하니까 얘는 빨간색이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1돼서 일단 y는 x가 되고 됐니? 그 다음에 가상의 y축을 그린다면 여기는 y절편이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중점이라 했잖아. 3과 마이너스 1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몇 나오니? 1 나옵니다. 그래서 0,1 지나가니까 답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림도 그리기 싫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y는 x 적어주고 여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적으면 그림 안 그리고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1번 케이스의 예시만 들었으니까 2번 케이스의 예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정석 기본 문제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석 기본 문제 2-12에 있거든요. 우리 프린트는 19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본 문제 2-12 프린트 19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2x 빼기 y 빼기 1은 0 요거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빼기 1은 0 요거에서 뭐다? 같은 거리에 있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치 방식 자취방이라 정답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이야?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뭐다?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자치를 x, y라고 준다고요. 이게 1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x, y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점집거는 이게 안다고 믿을게. 점집거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요 점을 여기 대입하고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1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니? 그래서 이 거리랑 요거 두 개 거리 같다고. 그럼 점집거 한 번 더 쓰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이 점을 대입하고 절대값을 씌운다고요. 보통 이런 데 특징은 배려한다고 분모가 똑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얘 계산하면 루트 5 나오고 얘도 루트 5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배려한다고 똑같은 거 주어지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안 적고 시작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럼 이제 식이 뭐가 나오냐? 절대값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2x 빼기 y 빼기 1의 절대값이랑 뭐다? x 플러스 2y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한 번은 얘들아 둘 다 그대로 나올 때 그래서 2x 빼기 y 빼기 1은 x 플러스 2y 빼기 1이고 한 번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반대로 나올 때야. 둘 다 반대로 하면 위에 건 같은 식 나와요. 그래서 뭐다? 하나는 그대로고 하나는 부호 반대로 나와야지 두 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럼 식 정리해주면 여기서는 x 빼기 3y는 0 이렇게 한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3x 플러스 y 빼기 2는 0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됐니?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직선이라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각의 이등분선. 됐습니까? 근데 요 문제가 모든 문제집에 기본서에 있거든요. 기본서 예제인데 애들이 맨날 시험 칠 때 틀려서 와. 왜 틀려서 오냐? 이 생각을 못 해내. 첫 줄을. 그 첫 줄은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 암기 못하면 이해는 되잖아 지금도. 맞잖아.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근데 뭐다? 암기를 못하면 못 풀어야 그냥. 알겠지? 됐습니까? 무슨 이상한 거 있나요? 아니죠? 페이지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선 공식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여기서 사선이란 말은 그냥 기울어져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봐봐 누워 있는 거 이게 똑바로 서야 되는 거고 얘네들 기울기 양수음수가 사선이야. 사선 대각선 같은 거 알겠지? 경사일 때 사자야. 근데 이제 보통 이거보다는 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일단 뭐냐? 세 좌표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좀 특수한 거 해서 증명을 제가 두 가지로 할 거거든요. 두 가지 다 공부 조금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꼭지점은 무조건 원점일 때를 볼 겁니다. 알겠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을 x1, y1이라 보고 그 다음 B라는 점을 x2, y2라 했었을 때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보재. 됐나요? 그래서 얘를 처음 증명은 제가 좀 엄청 긴 증명으로 갈 거고, 두 번째 증명은 중학교 것만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공부 좀 해주세요. 알겠죠? 뭐 실제로 요 공식은 얘들아, 너희가 2-2 심화 했으면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에는 실려져 있어요. 2-2 심화로. 그래서 알고 있으면 조금 유용한 면이 많습니다. 그치?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냥 다 일사분면이라고 하고, 한 꼭지점이 원점이고, 여기 A, x1, y1 잡아주고, 여기 B 해서 여기를 x2, y2로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아? 그래서 밑변을 얘로 볼 거예요. 얘를 밑변. 됐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로 볼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높이로 볼 겁니다. 됐니?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다? 밑변부터 계산을 해보자고. 그래서 밑변 지금 AB는 뭐가 되니 얘들아? 좌표가 두 개 다 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밑변 AB는 루트에다가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물론 x1 빼기 x2 제곱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이 높이를 h라고 할게. h. 높이 h는 지금 뭐다? 점 0,0과 뭐다?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점직거리를 써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우리는 지금 직선 AB의 방정식을 몰라요.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거예요. 흉측해요. 얘들아, 직선 AB 한번 구해보자. 직선을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부터 알아내야 되겠네. 근데 점 두 개 있으니까 기울기는 구해낼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뭐가 돼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점은 A점 잡아도 되고 B점 잡아도 돼. 지나는 거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같은 식 나올 거라서. 그러면 직선 AB는 요렇게 된다고. 뭐야? y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기울기고, 그 다음 점을 x1, y1을 지나가요 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요 우리 직선의 방식 1강에서 했던 거야. 처음에 기울기가 이거고 요 점 지나는 직선 x1, y1 지나는 직선.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y1을 넘겨줄 겁니다. y1을 넘겨주면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분수에 있는 분모를 양변에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양변에 곱하기 하면 x2 빼기 x1의 y 빼기 y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y2 빼기 y1의 x 빼기 x1이 나옵니다. 좀 힘들어요, 정리가.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ax 더하기 by,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시 뭐 해야 돼? 얘를 분배를 해주고, 얘도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식을 통째로 오른쪽으로 넘길 겁니다. 알겠지? 그 직선 AB 구하는 게 좀 짜증나서 그래.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얘가 이래야 한다고. y2 빼기 y1의 x,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2 빼기 x1의 y가 되고, 요거 전개할게요. 요거.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1 y2, 그 다음에 플러스 x1 y1,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한 거를 넘긴다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겠지. 그럼 x2 y1 빼기 x1 y1 되겠죠? 는 0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잘 보면 사라지는 게 있을 거야. 한 개 정도는. 없나? 있죠? 요렇게 지금 사라진 게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까지 나왔냐? y2 빼기 y1의 x, x2 빼기 x1의 y, 그 다음 요거는 저기 플러스 x2 y1 x1 y2는 0 된다고. 됐니? 이제 직방 구했다고. 그럼 우리 이제 뭐로 가야 돼? 얘랑 0,3 거리, 점직거리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h는 루트에다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래서 y2 빼기 y1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요 점 대입하자 0,0 0,0 대입하고 절대값 씌운다 했으니까 높이가 지금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삼각형 OAB 넓이는 뭐야 얘들아?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잖아. 맞아? 맞니?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빨간색이랑 요 파란색 분모랑 같니 다르니? 같죠? 맞죠? 그러면 곱하면 약분 되겠네? 그러면 뭐만 남니? 2분의 1에 여기 분자만 남겠네요. 그래서 공식입니다. x2y1 빼기 x1y2 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사선 공식이라 부를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사선인가요?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봐봐. 2분의 1 붙이지. 맞니? 그 다음에 넓이는 양수에 되니까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곱하기 크로스로 여기 y좌표 여기 x좌표 곱하기를 해서 두 개를 빼주면 된다고.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거 곱하면 x2y1이고 빼기 이거랑 이거 곱하면 x1 y2가 되니까 크로스로 곱해서 빼니까 요 선이 기울어진 선이잖아. 주황색 선이. 그래서 얘를 사선 공식이라고 파란색이 부르는 거 알겠지?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빼기 이거나 요것 빼기 이거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고 크로스로 얘 x좌표, 얘 y좌표, 얘 y좌표, 얘 x좌표만 기억해두면 뭐다? 이렇게 증명 안 해도 공식 외워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이게 일단은 정석이랑 이런 데 실려져 있는 식으로 된 증명. 근데 우리는 증명을 하나 더 할 거야. 순수하게 중학교 걸로 가면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점집거 안 쓰고 증명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풀이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확인할게 얘들아.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등은 등호 같다. 적은 쌓을 적자 넓이. 그러니까 넓이가 같게 도형에 변형시키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책에서 뭘 배우냐면 요걸 배워요. 직선 L1이 있고 직선 L2가 서로 평행하대. 현재 두 개가 평행하대. 그런데 직선 L1에 점 A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잖아요. 고정점. 그 다음에 점 B도 고정점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L2에는 뭐 여기를 P1이라 잡았다가 여기를 P2라고 잡았다가 여기를 P3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P1AB가 만들어지고 삼각형이 P2AB도 만들어지고 삼각형이 P3AB도 만들어진다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삼각형 ABP1과 삼각형 ABP2랑 삼각형 ABP3는 서로 달라요. 합동 아닙니다. 합동은 아니지만 뭐다? 넓이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하죠. 이유는 알다시피 뭐야? 이 세 개 삼각형 모두 다 밑변 길이는 얘가 돼요. 맞니? 얘들아, 삼각형에서 높이라고 하는 건 뭐지? 밑변의 수직인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이 수선에 발내렸을 때 높이를 h1, 이 삼각형에서 수선에 발내렸을 때 높이를 h2, 이 삼각형이 수선에 발내렸을 때 h3면 평행선은 높이가 다 똑같죠. 맞죠? 그래서 지금 뭐다? h1과 h2와 h3가 같기 때문에 뭐다? 요게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사고는 실제로 수능 고난도에서도 도형 문제, 킬러는 말고 한 중킬러 정도에서도 뭐다? 많이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풀이가 짧아지고 얘를 못 쓰면 온리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가 엄청 길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다? 요걸 이용해서 이 공식을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점 B를 지나는데 X축과 평행하게, 점 A를 지나는데 Y축과 평행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4개의 그림 모두 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지금 1단계예요. 됐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똑같이 할 건데 이 B에서 Y축과 평행선을 그어주고요. A에서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요 그림을 지금 그려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도 똑같이 그릴게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요 점과 O를 연결해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짓을 할 거냐면 이 빨간색 삼각형을 관찰을 해볼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선을 이렇게 일직선에 그을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 수순의 발을 내려고 여기 A를 연결을 한다면 요렇게 색칠을 할게. 됐니? 얘들아 저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은 넓이가 같니 다르니? 같은 거 알겠니?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제가 C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뭐랄까? D라고 한다면 삼각형 OAC의 넓이랑 삼각형 지금 DAC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합동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밑변이 둘 다 AC라고. 얘 밑변 맞아? 높이는 밑변의 수직인 거니까 요 CD가 높이가 되는데 이 삼각형도 높이가 CD가 된다고. 왜? 등적 변형.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뭐다? 등적 변형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을 관심을 가져볼 거예요. 파란 삼각형. 됐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할 거냐? 요렇게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지금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을 2라고 잡을게. 그러면 저 파란색이랑 이 파란색도 넓이 같다는 거 알겠니? 왜? 밑변은 둘 다 요거고 여기 BC 맞죠? 높이는 지금 뭐야? 요거랑 요거 평행하니까 높이가 수선의 발대를 쓰게 되니까 높이가 요 선이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 선이 높이가 된다고요. 이까지 했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뭘 알 수 있다고? 삼각형 OBC랑 뭐다? 삼각형 EBC가 뭘 하고? 등적 변형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라고요. 합동이 아닙니다.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이 남은 빈 곳 있죠? 빈 곳을 흰색으로 색칠해 놓을게. 됐지? 그래서 남은 곳을 뭐다? 흰색으로 색칠을 해 놓을 거야. 그 다음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빨간색을 여기다 그릴게요. 됐니?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빨간색과 흰색과 파란색을 더한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근데 빨간색끼리 같고 흰색끼리는 원래 합동이고 파란색끼리 같으니까 요 색칠한 넓이를 구하는 게 내 목표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직사각형 맞아요? 직사각형? 그럼 요거 넓이가 S1이라면 빨간색이 요거 넓이도 S1 되는 거 맞니?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으로 잘랐으니까. 자, 이거 넓이가 S2라면 이거 넓이가 S2가 된다고. 근데 여기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넓이가 S3라면 이거 넓이가 S3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OAB 넓이는 지금 뭐다?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로 바뀌게 됐다고. 됐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하려고 2분의 1에다가 뭐다? ES1, ES2, ES3로 번역을 할 거라고요. 2배하고 2분의 1 다시 올릴 거 되잖아. 맞니? 얘들아, 근데 이 2배 이 부분을 봐봐. 이 2배의 S1, S2, S3가 무슨 넓이냐면 이 넓이 아니야?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 아닌가요?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얘들아? 2분의 1에다가 지금 뭐다?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된다고. 됐니? 됐어요? 자, 그럼 꼭지점만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E라 O라 적고, 여기 F, 여기 G, 여기 H라고 적을게요. 알겠지? 여기 아까 E였고 여기 D였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얘들아, 기역자 넓이는 꼭 기억해야 돼. 기역자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2학년에서 나오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서 우리는 항상 기역자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큰 직사각형은 사각형 OFGH고 작은 직사각형은 ODCE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거의 끝났어요. 이제 99% 증명했어요. 자, 마지막 줄 적을게요. 얘들아, A좌표가 뭐였냐면 x1, y1이었다고. A좌표가 뭐라고 얘들아? x1, y1이었어요. B좌표가 뭐였냐면 x2, y2였거든요. 자, 여기다가 요거 한 개만 적자. 마지막에 뭘 적을 거냐? 여기 아까 교차점 있지, C. C의 좌표는 얘들아 뭐가 되니? X좌표는 x2고, 맞지? Y좌표는 y1이라고. 그래서 뭐다? C의 좌표는 x2, y1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큰 직사각형 넓이는, 큰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이거잖아. 이게 뭐야? x1이지. 세로 길이가 이거잖아. y2지. 그래서 뭐다? x1 곱하기 y2가 됩니다. 큰 직사각형은. 됐습니까? 자, 작은 직사각형 보자 얘들아. 가로 길이가 이거잖아. 얘가 뭐야? x2죠. 세로 길이 요거잖아. y1이죠. 그래서 뭐다? x2, y1이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봐봐 얘들아, 봐봐. x1이 x2보다 크다라고 그림을 그렸고 y1보다 y2로 크다라고 그려서 절대값은 사라져 있지만, 맞아? 여전히 이거 아니야?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뺐다라는 거 아닌가요? 봐봐. 1, 2, 2, 1이잖아. 이게 크로스로 안 했으면 1, 1, 2, 2 나왔겠지. 크로스니까 뭐야? 1, 2, 2, 1 이렇게 나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다?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알겠지? 됐을까요? 됐니? 요거는 증명은 안 적어도 돼. 결과만 적어도 되거든요. 근데 한번 증명 한번 쳐다만 봐봐. 네, 부담스럽게는 안 할게. 이미 부담스럽나 사실은?
봐봐 얘들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야? 평행 이동을 하면 길이랑 넓이가 바뀌어? 옮기기만 했는데 안 바뀌죠. 그래서 평행 이동에도 우리는 뭐냐면 길이 넓이는 그대로라고. 됐니?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삼각형 ABC가 있으면 이렇게 ABC 뭐 A, B, C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원점에 오도록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고 옮긴 걸 A'이라고 할게. 그다음 B도 옮겼을 거니까 B'이고 여기가 C'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냐면 이 x1, y1이 뭐가 되게 0,0이 되게 옮길 거라고. 됐니? 얘들 그러면 상식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x1을 빼서 만든 거지. x1 빼기 x1이 0 나오잖아. y1을 빼서 0,0이 된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좌표가 x2, y2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x2 빼기 x1 되겠고 y2 빼기 y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려면 뭐다? 빼기 x1과 빼기 y1을 했다라고. x좌표랑 y좌표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x3, y3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x3 빼기 x1 y3 빼기 y1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우리는 얘들아 뭐라 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평행 이동을 해도 넓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삼각형 O, B', C' 넓이랑 같다고. 근데 얘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 절대값 좀 길어요. 됐니? 아까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x좌표랑 여기 y좌표를 곱하기를 하고 빼기 여기에 y좌표랑 여기 x좌표를 곱하기 해서 빼면 된다고. 그래서 흉측한 게 나오죠. 그래서 뭐야? x3 빼기 x1 y2 빼기 y1 빼기 y3 빼기 y1 x2 빼기 x1 나옵니다. 다 전개하면 돼요. 전개를 하면요 얘가 2분의 1에다가 혹시 이거 전개 좀 도와줄 사람 있니? x3y2 x3 y2 빼기 x3 y1 빼기 x1 y2 더하기 x1 y1 있고 빼기 y3 x2 y3 x1 y1 x2 y1 x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다 분배해줘요. 분배를 해주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x3 y2 그 다음에 일단 더하기 뭐 있죠? 여기 더하기고 여기 빼기잖아. 맞아? 여기 더하기 있죠? x1 y1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일단 좀 떼고 여기 플러스죠? 네. y3 x1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죠? y1 x2 되고 맞아요? 그 다음 빼기를 적으면 어떻게 되지? x3y1 x3 y1 x1 y2 그 다음에 y3 x2 너무 힘들다. 그 다음 y1 x1인데 사라지는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x1y1 일단 x1 y1이 부호가 반대라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사라지는 거 있나요? x3 y2 없죠? x3 y2는 없죠? 그 다음에 y3 x1은요? 없죠? 그 다음 맞죠? 그 다음 y1 x2 없죠? 요렇게가 지금 공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너희 생각은 이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아니 뭐가 공식이 증명은 알겠는데 어떻게 외우라는 거지? 맞죠?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됐니? 여기까지만 표기 좀 해줄래 빨리?
이렇게 하면 제가 요걸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외우기 쉽거든요. 행렬식이라고 하는 기호인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행렬 맞아? 그 행렬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얘를 디터미넌트라고 해요. 디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행렬은 괄호치잖아.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길게 해요. 절대값 길게. 됐어요? 그래서 요 행렬식의 계산법을 배울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좌표 있죠? 이거를 x1, y1에 이렇게 적어. x1, y1으로. 그 다음 여기 x2, y2를 이렇게 적어요. 됐니? 그 다음 여기 x3, y3인가 여기 x3, y3 적고 처음에 적었던 거를 한 번 더 적어줘요. 알겠지? 원래는 안 적었는데 고등학교에서 계산하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 됐니?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위로 올라가는 선에 그럴 거야. 기울기 일자리. 봐봐 얘들아.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 일자리.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기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절대값 해주고 절대값 이거 절대값이 큰 거. 자 이거 중에 곱하면 뭐지 얘들아? x2 y1 맞아요? x2 y1 됐니? 그 다음 요거 두개 곱하면 뭐지? x3 y2 이거 두개 곱하면 뭐죠? x1 y3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내려가는 거 할 거예요 얘들아. 내려가는 거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요렇게 한번 요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한번 요렇게 한번 하고 나서 내려가는 거니까 빼기를 붙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x1 y2 그 다음에 x2 y3 x3 y1 해서 요 이상한 기호의 계산법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됐지? 됐어요 얘들아? 이건 약속이야. 원리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이 계산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절대값 긴 거를 행렬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됐니?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항상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이 행렬식에 x1, y1, x2, y2, x3, y3, x1, y1 그래서 요게 삼각형의 넓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다고. 얘들 이까지 이랬니? 그럼 내가 지금 뭐만 비교하면 돼? 요 값과 여기 2분의 1 빼고 이 값이 일치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네? 맞아? 왜? 이게 넓이 공식이었잖아. 근데 이 계산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비교해보자. 자 하나씩. 자 여기에 뭐 있니 얘들아? x2, y1 있지 맞아? 네. 자 여기 x2, y1 여기 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니? x3, y2 있어요 맞아요? 자 x3, y2 여기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x1, y3 보여요? 여기에 뭐 있니? x1, y3 보입니다. 그 앞쪽에 일치합니다. 지금 맞지? 뒤쪽 세 개도 일치하는지 보자. 자 여기 x1, y2 보여요? x1, y2 여기 보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니? x2, y3 보여요. 그래서 x2, y3 여기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마무리 x3, y1 여기 있어요? x3, y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저 식이 2분의 1 하면 이 식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뭐다? 삼각형 넓이 공식은 뭐다? 요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부르고 이 식의 계산법은 요렇게 계산을 약속을 한다고. 근데 이게 왜 신발끈 모양이냐? 봐봐 얘들아. 이게 운동화끈 묶음 모양처럼 보이잖아 맞아? 근데 더러운 신발을 보여주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크로스로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돼 있어서 얘를 우리가 보통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른단다 알겠지? 됐니?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들은 저 신발끈 공식이라고 안 부르고 시읒 비읍 쌍기읍 공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욕을 못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 테스트 때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겠죠? 그 증명했습니다 알겠지? 35번 정답은 아까 했죠? 35번의 정답은 2분의 1의 뭐다? x1, y2 빼기 x2, y1인데 절대값
절대값이야? 요거 두 개 순서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됐나요? 자 36번은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요게 36번 정답이에요. 36번 정답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제가 37번을 이제 풀 거거든요. 그럼 36번 정답까지 적었다고 믿어도 될까요? 두 가지로 풀 거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뭘 두 가지로 푼다는 신발끈 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두 가지 버전으로 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꼭지점을 그러니까 꼭지점 한 개를 0,0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병행이동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할게.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그림은 대충 그려야 된다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A가 제일 왼쪽이 아니지만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얘를 지금 뭐다? 평행이동을 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A가 원점이 오도록 할 거야. 자, 여기 C', 여기 B'이라고 할게요. 됐니? 얘들아 4가 0이 됐대. 빼기 4 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7이 0이 됐대. 빼기 7 한 거라고. 그래서 뭐다? X좌표들은 다 4를 빼고 Y좌표들은 다 7을 빼면 이게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4를 빼면 마이너스 3 되고 4를 빼면 4가 됩니다. 맞죠? 자 7을 빼면 마이너스 6 되죠. 1 빼기 7. 그 다음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OB'C' 넓이랑 같다고. 그래서 이 신발끈을 쓸 건데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씌워주고 어떻게 한다고? 얘의 X좌표, 얘의 Y좌표 곱하면 6 됩니다. 맞아? 6. 그 다음 빼기 얘의 Y좌표, 얘의 X좌표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돼요. 그러면 30 되죠? 2분의 1하니까 답은 뭐가 돼? 15다. 그래서 한 꼭지점을 0,0으로 만든 다음에 신발끈 공식을 쓰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더 계산 실수를 덜 하더라고. 그러면 얘는 삼각형 ABC는 뭐 한다고? 2분의 1에다가 행렬식 절대값 큰 거 됐니? 그 다음 A는 4,7 B는 1,1 C는 8,5 A는 4,7 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참고로 얘기해 줄게. 쌤 뭐부터 적나요? 아무거나 먼저 적어도 돼. 다만 여기 좌표에 0이 많으면 0 많은 거를 두 번 적어야지 계산이 깔끔해지거든. 그래서 0 많은 거 먼저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 0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해주고 이제 절대값 바꿔주고 그래서 올라간 거 먼저 할게. 올라가는 거. 자 올라가기 7 곱하기 1은 7 1 곱하기 8은 8 5 곱하기 4는 20 올라가는 거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내려가는 거 할게요. 내려가는 거 4 곱하기 1은 4 1 곱하기 5는 5 8 곱하기 7은 56 내려가는 거 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요. 자 빨간색 계산 좀 해줄 사람. 빨간색 35 파란색 계산해 줄 사람 65 35에서 65 빼면 마이너스 30 절대값이니까 30 2분의 1 하니까 몇이야? 15 해서 아까랑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너희가 이걸로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그러면 신발끈이 만능인가요? 만능은 아니야. 언제 불편하냐면 좌표가 다 문자 가득거릴 때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 문자로 돼 있어도 맞긴 하지만 너무 흉측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자가 한 개 정도일 때는 써도 되지만 문자 종류가 근데 문자 종류가 2개 넘어간다? 안 쓰는 걸 추천해요. 됐습니까? 찍어도 될까요? 그 다음 이제 너네 그 같은 페이지 보면 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N각형 돼 있다. 맞아?
N각형도 보여드릴게. 참고. 사각형. 그래서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 그 다음에 D가 x4, y4 유래되고 사각형 ABCD래. 요거 없으면 좀 골 때려요. 이거 안 적혀져 있으면 너희가 직접 진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됐니?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요. 2분의 1에다가 행렬식 x1, y1, x2, y2, x3, y3, x4, y4 다시 처음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사각형 ABCD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됐니? 아까 삼각형은 내가 이거 순서 상관없이 마음대로 적으랬잖아. 사각형부터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A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웃하는 변을 따라 이동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A 적고 여기 B를 적고 나서 D를 적으면 안 된다고. 왜? D는 안 붙어 있잖아. 됐니? 그래서 이웃하는 변을 따라 이동시켜주면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가도 되나요? 네, 이렇게 가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출발점으로부터 변을 따라 이웃하는 변을 따라 이동을 하면 답이 나오고요. 본인 마음대로 뭐 점프하면 넓이가 안 나옵니다. 알겠지? 됐어요? 쌤, 만약에 이 사각형의 신발끈의 공식을 못 쓴다면 그러니까 교과정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해주고 그 다음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빼주면 되겠죠? 똑같아요. 아까 계산법은. 됐니? 그러면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푸나요?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원래 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사각형은 항상 대각선 한 개로 자르면 삼각형 두 개로 표현되는 거 맞아요? 맞니? 여기까지 돼? 그러면 여기 신발끈 쓰고 여기 신발끈 써서 두 개 더해주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사각형 ABCD를 삼각형 넓이 두 개를 쪼갠 다음에 뭐다? 신발끈 두 번 적용하면 돼요. 됐니? 얘들아 그럼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오각형이 좌표가 다 있대. 그래서 이게 A, B, C, D가 있대. 됐어요? 그래서 x1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된다면 오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다시 처음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이게 육각형, 칠각형 다 돼요. 근데 다만 뭐라고 얘들아? 이웃하는 변을 따라서 이동시켜줘야 되겠지? 됐니? 막 점프하면 안 돼. 점프하면 넓이 안 나고 다른 거 나와요.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아예 숫자가 다른 게 나와. 쌤, 그럼 오각형도 만약에 신발끈 공식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오각형이 신발끈 공식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개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쪼개면 항상 삼각형 3개로 쪼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신발끈 세 번 하면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S1, S2, S3로 풀고 신발끈 3회 하면 돼요. 근데 너네 봐봐. 어차피 신발끈을 쓸 거면 3번 쓰나 2번 쓰는 것보다 1번 쓰는 게 낫잖아. 그래서 외우고 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얘가 뭐다? N각형 다 성립합니다. 증명은 안 했습니다. 그냥 성립한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저는. 됐죠?
자, 그래서 지난번 복습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 맞죠? 외심의 작도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어서 그냥 빗변 두 개 구해서 빗변에 있는 꼭지점 두 개 구해서 중점 구하면 외심이 바로 구해진다 했고,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 공식으로 대체 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대가지고 외심이 아우터 센터라서 오라 많이 쓴다 해서 OA, OB, OC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풀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로 해볼 거냐, 작도법으로 해볼 겁니다.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삼각형이 ABC가 있어요. 변은 3개 중에서 적당히 2개 아무거나 골라주면 돼요.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계산하기. 그래서 뭐 할 거냐, AB를 잡아요. 변 수직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1단계 중점을 구해줍니다. 중점 공식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 그 다음 내가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선에 그을 거라고. 수직. 그래서 요게 지금 L1이야. 자, L1을 어떻게 구할 거냐, 뭐다? AB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면 뭐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기울기가 없으면 뭐 x는 a, y는 b 같은 거 해주면 되고, 맞습니까? 구한 뒤 수직 기울기가 누구의 기울기다? L1의 기울기다.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랑 한 점만 하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 L1이 지나는 점은 뭡니까? M이죠? 그래서 M은 AB의 중점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한 점을 아니까 L1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 짓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자, 이번에는 BC로 할게. BC. 그래서 뭐다? 중점을 잡아줍니다. 얘를 N. 그래서 중점 강조. 됐습니까? 그 다음 뭐다? 수직 갈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을 L2라고 할게요. 그래서 L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뭐다? BC의 기울기를 구해. 좌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의 구한 다음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수직 기울기를 L2의 기울기로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놈은 뭐다? BC의 중점 공식 써가지고 N을 구하면 뭐야? 기울기 알고 점 아니까 L2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다고. 됐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외심 아우터 센터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요. 그래서 이 O는 외심은 뭐다? L1과 L2의 교점, 즉 두 직선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하는 그 연립 방식의 해가 외심의 좌표가 된다고요. 됐니? 그 너네 입장에서는 쌤근데 차라리 이게 더 빠르지 않냐? 근데 생각보다 얘보다 얘가 계산이 더 빨라. 이상하게 이게 더 빨라, 계산이. 알겠니?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 스톱워치로. 얘 계산하는 것보다 얘 그냥 벌써 답 나오더라고요. 아닐 것 같지? 맞단다, 그치? 자, 저기 지금 한번 예시를 해볼까요? 거기 있는 저 혹시 또 직계산경이니? 직계산경이라고 그냥 해도 무시하고 할게. 무시하고 할게. 알겠지? 원래 특수한 거는 특수한 것대로 풀어야 돼요. 특수한 거라고 해도 지금 무시하고 그냥 할게겠지. 요 방법을 연습하기로 할 거라서. 그래서 그림을 얘들아 대충 그려도 돼. 누가 왼쪽 오른쪽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여기 A 8,4, 여기 B 3,-1, 여기 C 6,8. 봐봐, 8이 더 4보다 아래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무시하고 갈 거야. 어차피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좀 센스 좋게
붙이면 좀 좋아요, 알겠지? 센스가 없네. 근데 다 분수 나오구나 중점이. 짝수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짝수가 되는데 여기는 뭘 잡든 간에 x좌표 홀수 짝수라서 대충 갈게 그냥. 자 이번에 AC로 해볼게 얘들아. AC.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중점을 M 잡아요. 자 그럼 중점은 8이랑 6의 중점이니까 2개 더하고 나누기 2, 4랑 8이니까 2개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중점 구해집니다. 맞아? 그 다음에 얘들아 AC 기울기 빨리 구해보자. AC 기울기는 8 빼기 6 2분의 4 빼기 8 마사라서 AC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고. 기울기고 마이너스 1 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 직선 L1이라고 할게. 그러면 L1은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7,6을 지나가야 돼. 얘들아 7 넣으면 2분의 7이거든요. 6은 2분의 10이라서 2분의 5를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L1 됩니다. 그 다음에 L2는 아무거나 해도 돼. 지연 하나 골라줄래? A, B, B, C. A, B. 그러면 A, B로 할게 얘들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중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여기 L2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다? AB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AB 기울기는 8 빼기 3 5분의 4 빼기 1 5 기울기 1 잘 잡아줬네. 됐으니까 그 다음에 N은 중점이잖아. 중점이니까 분수 나와요. 2분의 11 그 다음에 2분의 3 그러면 L2라고 하는 놈은 그 다음에 AB가 이거죠. 수직 기울기는 기울기고 마이너스 1 쓰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L2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1, 2분의 3을 지나가야 돼. 얘들아 2분의 1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거든. 2분의 14를 더해야지 2분의 3이 나오니까 7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두 개의 교점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외심은 뭐다? 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랑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같다고 둬요. 넘기면 2분의 3x가 되고요. 넘기면 2분의 14니까 몇이니? 2분의 9가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x가 3 나오게 되고요. x 3이면 y 값을 일단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지? 4 나오죠? 그래서 뭐다? 외심은 3,4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해봐. 외심을 A, B 잡고 5A 제곱 더하기 5A 제곱은 5B 제곱은 5C 제곱. 아마 이거 지난번 필기에 있을 거야. 이 숫자 그대로 넣었거든. 그럼 풀이 길이 비교하면 이쪽이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외심 구해라고 한다면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라면 항상 요거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나중에 원의 방식일 때 솔3도 배울 거지만 솔2를 저는 제일 많이 써요. 개인적으로. 수심의 정의는 세 수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수선이 뭐냐? 요거예요,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이랑 수선이 전혀 다른 선이에요, 얘들아. 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변의 수직인 선이에요. 뭐라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변의 수직이라고. 너희가 알다시피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점 안 지나갈까? 안 지나가는 더 많거든요. 근데 수선은 꼭지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수선과 수직 이등분선은 전혀 다르다는 거. 일단 이거 던져. 그다음 두 번째 또 뭐야?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변의 수직이라고. 됐니? 그래서 뭐 나머지 하나도 실제로 뭐다? C에서 요 점 지나게 그리면 여기가 딱 수직이 된다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하고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선 L1, L2. 그래서 아까 외심좌표 구하기 두 번째 방법이랑 수심좌표 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구하냐? 직선 L1을 내가 구해야 되잖아.
이 에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야? BC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 다음 뭐 한다고? 수직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L1의 기울기가 됩니다. 됐니? 그 다음 이제 뭐야? A 지나잖아. A를 지나요. 그러면 직선 L은 완성되겠지? 자, 그 다음에 L2 볼게요. L2 뭐야? AC의 기울기를 구한 뒤 뭐다? 수직 기울기를 구해주면 그게 L2의 기울기가 된다고. 근데 L2는 누구 지나가? B를 지난다고. 그러면 직선 두 개 구해지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H는 수심은 뭐다? L1과 L2의 교점이다.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외심 구하는 거랑 수심 구하는 걸 헷갈려 해가지고 서로 반대로 구하고 있단다, 그치? 그랬니? 나중에 너희가 심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울 거야. 우리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외심이랑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수심이 항상 한지선상에 있어. 이건 증명 안 했어. 지금 그냥 말해준 거야. 영상에 넣을지 안 넣을지 사실 몰라.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오일러 직선이라고 해. 오일러 정리할 때 그 오일러 수학자야. GM하는 됐니? 그래서 오일러 직선은 항상 요게 2대1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르보어 정리라고 하는 걸 먼저 증명한 다음에 이쪽 증명으로 넘어가거든요. 경시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경시 대회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 정리에 세르보어 정리의 오일러 직선 처음 볼 때는 안다루 예정. 그 안다루 예정이 그 아이 결과물이에요. 혹시나 궁금할까봐. 생각보다 외우기가 힘들거든. 일직선상에 있는 건 알지만 외우기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외우거든. 그냥 오지해 키는 2대1이다. 대가리가 크고 몸통 작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니 외우는데 혹시 가족 이름이 오지혜면 죄송해요. 드립 친 거야겠지. 됐어요? 수심은 예시가 없죠? 그러면 거기 41번 볼게요. 41번의 1번 빈칸 수심의 정의와 작도는 세 수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빈칸에 수선이 들어가면 돼요. 수선. 자, 그 다음 2번 삼각형 ABC에서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B에서 C에 내린 수선의 발 Q, C에서 AB 내린 수선의 발을 P, 삼각형 ABC의 수심의 좌표를 H라고 하면 ABC, P, Q, R, H라 만들 수 있는 원의 대표 삼각형 모두 구하면 몇 개가 나온다. 자, 이게 뭔지 그냥 설명만 해줄게요. 중학교 거거든.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ABC 해가지고 지금 뭐다?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그 다음에 B에서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 다음에 수심은 H, 그 다음에 C에서 AB 내린 수선의 발을 P 하면 요렇게 점이 7개가 보여요.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1개에서 7개 7개가 보이는데 요거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3 겁니다. 얘들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뭐 있죠? 마주보는 합이 180도를 쓸 거예요. 됐니? 그러면 뭐냐? 봐봐. 내가 점을 요렇게 잡아.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맞니? 그럼 얘들아 봐봐. 얘를 호라고 본다면 원주각 맞아? 그러면 얘 90도 똑같잖아. 그러면 요 점 4개는 뭐다?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고. 됐니?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이 몇 개 나오냐고. 그럼 벌써 한 개 찾았잖아.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니? 이렇게겠지? 왜? 원주가 90도? 원주가 90도. 일단 2개도 찾았어. 그 다음 또 뭐 있겠니? 요렇게도 있겠지?
맞죠? 원주가 90도, 원주가 90도. 현재 3개까지 찾았어.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 답이 3개는 아니야. 더 있단데, 그치? 이 PHRB죠. P 뭐? HRB H RB가 사각형이야. B RB 요거 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렇게 본다면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라서 마주보는 합이 180도가 돼요. 그럼 또 한 개 여기도 있겠네. 90도 90도니까 마주보는 합이 180도라서 두 개 또 여기도 있겠지. 3개? 그러면 3개 3개는 몇 개야? 6개 6개. 됐죠? 6개가 나와요. 됐니? 그래서 이때 요 삼각형 PQR 이 수선에 발인 이 삼각형의 이름을 수족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지? 거기 적혀져 있죠? 빈칸 말고. 됐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자고. 알겠죠? 이거 중3 내신에 많이 나왔어. 그냥 넣어놨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수심좌표를 구하는 방법의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그래서 L1의 기울기는 L1이 뭔데? L1이 뭐죠? 직선 AR? 여기?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쓰는 거예요, 얘들아? L1과 BC가 수직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입니다. L1과 BC가 수직이다. 이거 두 개 자리밖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됐니? 그 다음에 L1은 뭐 지나가요? A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A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2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한 뒤 L1과 L2의 뭐가? 교점이 수심이 된다. 그래서 빈칸이 차례대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쉽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 정이고요. 내심의 작도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풀 주제는 각의 이등분선으로 증명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공식 배웠죠. 내심의 좌표의 공식은 변의 길이를 다 때려 합친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기호의 계산법대로 해주면 내심 좌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x좌표를 넣으면 x좌표가 구해지고 y좌표를 넣으면 y좌표가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맞아? 근데 이걸 안 쓰고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풀 거라고. 삼각형이 요렇게 ABC가 있어요. 됐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래. 그러면 뭐다? 촥 각의 이등분. 그래서 요거 L1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래. 촥 L2 해서 요 점이 I가 되겠죠. I 내심. 됐어요?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내심을 x, y라고 한다면 내심 성질 또 뭐 있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뭐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우진 어떻게 풀 것 같니? i와 A, B 사이의 거리가 있겠지. 요 거리 요거랑 뭐 I와 BC 사이의 거리가 있겠지.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갖다 그러면 식 한 개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 I와 그 A, B 사이의 거리랑 I와 AC 사이의 거리도 같을 거 아니야. 연입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운가요?
점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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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x, y 두 개인데 다 절대값. 됐니? 거기 있는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한다고? 내심을 a, b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직선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L이고 뭐 어떻게 되나 몰라 얘들아. 이게 뭐 N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다? N 이렇게 지금 되는 거라고. 됐니? 근데 이게 정확한 이 그림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이거 대충 확인해보자. 기울기 양수 맞아요? 맞지? y는 3분의 4x 될 거니까 기울기 양수를 그렸어. 이 기울기 0이지. 그래서 기울기 0처럼 그렸어.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거든요. 요렇게 지금 돼요. 됐니? 뭐 실제로 여기가 직각이긴 한데 직각은 필요가 없어요. 내심 구할 때는. 근데 너희가 쌤, 이 교점이 여기가 밑인지 지금 이 그림인지 왜 체크 안 해요? 체크해야 돼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다이어트 다 구할 겁니다.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건지 알아낼 거야. 좀 이따가. 됐니? 오, 잘못되고 있어. 그 흉측한 거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내심이 i라면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지금 뭐다? 다 똑같다라고요. 그래서 뭐다? 내심과 L 거리 그 다음에 A, B와 M 거리 됐니? 그 다음에 A, B와 M 거리로 갈게. 왜냐면 M이 직선이 너무 편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지? A, B와 N 거리 해서 요걸로 가볼 겁니다. 흉측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하면 얘들아 점짓거 쓸 거야. 점짓거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 3의 제곱은 5가 나와요. 이건 안다고 믿을게. 계산할 수. 그래서 5분의 그 다음 A, B를 저 직선에 대입하고 절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점짓거 쓰면.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들 점짓거 할 필요가 없겠지. 얘들아 봐봐. 직선의 m은 y는 마이너스 5거든? y는 마이너스 5야. 됐니? 내심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거리는 y좌표 2개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y좌표 2개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다? b 플러스 5 절대값 씌울게요. 그래서 요것도 절대값 b 플러스 5 그대로 갖고 네, 점짓거 써야 돼요. 점짓거 쓰면 5분의 됩니다. 여전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제곱이라서 그 다음 A, B 대입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절대값 연립을 해주면 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절대값 풀는 걸로 가야 되거든. 절대값 풀면 둘 다 그대로 풀리거나 하나 반대로 풀리거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양변에 5도 곱해서 할게 얘들아. 그러면 4a 빼기 3b 더하기 21은 5b 더하기 25거나 아니면 4a 빼기 3b 더하기 21이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됐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올 거 아니야. 양변에 5도 곱하고 그대로 튀어나갈 때 그러면 5b 더하기 25가 3a 더하기 4b 빼기 28. 그 다음에 여기 부호 반대로 할게.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5가 3a 더하기 4b 빼기 28. 이렇게 하면 봐봐 얘들아. 연립이잖아. 그래서 문자 2개씩 2개 이렇게 연립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뭐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렇게도 연립해주고 그 다음 뭐다? 이렇게도 연립해서 해가 총 4쌍이 나옵니다. 4쌍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진짜 내심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풀기 싫다는 거 알겠지?
자, 네 가지 다 좀 도와줄 사람 있니? 자, 천천히 하나씩 할까요? 자, 1번 뭐죠? 4a 빼기 8b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 양변 4로 나눌게. 그러면 a 빼기 2b는 1 이렇게 들을게. 식정리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요거가 있거든. 이제 노란색 이 색깔 좀 깔맞춤해서 할 거야. 다 색깔별로 다 연립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a 빼기 b 그 다음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3 그러면 는 53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b는 3a 빼기 53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 자리에 대입할 겁니다. 그치? 마이너스 5a 나오고요. 그다음 넣으면 플러스 106 넘기면 마이너스 105가 나와요. 그래서 a가 21 나와요. 자, a가 21이면 63에서 53을 빼서 b는 1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가 21,12 후보가 돼요. 이 시세 3번 더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볼게요. 초록색. 자, 초록색도 여전히 요 직선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2b는 1 가지고 올 거고요. 밑에 거 식정리만 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3a 플러스 9b 그 다음 얘를 넘길게요. 는 3 그러면 3으로 나누면 a는 a 더하기 3b는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b 더하기 1 됩니다. 그걸 요 자리에 대입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b랑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5b가 나오게 되고요. 1 사라져서 는 0 나옵니다. 그래서 b값이 0 나오고요. b가 0이면 a값은 1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내심의 좌표 후보 1,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할게. 보라색 3번. 자, 보라색은 이제 이 밑에 식은 처음 푸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길게요. 4a 더하기 2b는 이 b야 b 넘기면 마이너스 46 됩니다.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3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보라색이 요 식이거든요. 얘는 아까 노란색의 아래쪽 부분, 노란색의 아래쪽 부분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b는 3a 빼기 53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5a가 되고요. 마이너스 53 넘기면요 30 됩니다. 그래서 a가 6 나오게 돼요. 자, a가 6이면요 18 빼기 53 몇이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인가요? 믿을게요. 그래서 세 번째 내심의 좌표 후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구냐?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주황색은 노란색의 주황색 뭐죠? 보라색의 윗부분. 보라색의 윗부분이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3. 초록색의 아래쪽 부분. 초록색의 아래쪽 부분은 a는 마이너스 3b 더하기 1 해서 이거를 a 자리에 넣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6b의 b니까 마이너스 5b가 나오고요. 넣으면 2 넘기면 마이너스 25가 돼서 b값이 5가 나옵니다. b가 5면 a는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심의 후보가 마이너스 1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4개 중에서 한 개만 진짜 답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이 그림을 진짜 그릴 거예요. 봐봐 얘들아. 이게 y는 마이너스 5잖아. 여기다가 y값에 넣고 여기다가 y값에 넣어서 x값 다 구할 거겠지? 자, 마이너스 5 넣으면 여기가 15 더하면 36 넘기면 마이너스 36 나누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를 지나갑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8 넘기면 48
x는 16 나와요. 그럼 16, 마이너스 5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6, 마이너스 5 나와요. 자, 한 개만 고생하면 되거든. 뭘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 두 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인지 밑에인지 알아내야 되거든. 그치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위에 거에다가 3을 곱하기 할게. 3 곱하기 하고 4 곱하기 하고 할게. 3 곱하기 하면 12x, 3 곱하기 하면 9y, 3 곱하기 하면 63은 0 나옵니다. 여기는 4를 곱하기 할게요. 그럼 12x, 16y, 4를 곱하기 하면 몇이죠? 4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112요. 112. 해서 두 식을 뺄게요. 밑에서 위로 뺄게. 밑에서 위로 빼면 25y, 밑에서 위로 빼면 마이너스 175는 0 나와서 y가 7 나오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7 됐대 얘들아.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이게 7이니까 이게 위쪽에 있는 거 맞지? 그럼 일단 이 그림이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구하고자 하는 내심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가 a, b예요. 여기가 너희가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a는 마구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a는 뭐라고? 마구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돼. a. 이거 a야? 자, 눈 있으면 봐봐. b라는 y좌표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b라는 놈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놈을 찾으면 된다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다. 얘들아 여기 봐봐. a가 21이래. 21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얘는 답이 안 됩니다. a 21이 성립 안 돼요. 됐네? 자, 여기 a1 성립해요. 맞죠? 그 다음 b 성립합니다. 아, 얘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자. a 요거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6은 마구랑 16 사이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35? 아, 성립 안 합니다. y좌표 성립 안 해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4 x좌표 성립 안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1,0이 답이다.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답이 1,0이다. 이게 교과서 방식입니다. 또 답 1,0만 적으면 다 틀렸다 그럴 거겠지. 이 연립에 네 가지가 다 있는지 여기 좀 지어져 있네. 이 과정이 다 있는지 전 다 체크할 겁니다. 되겠지. 한 줄에 승리됐다? 그러면 그냥 베꼈다 하고 틀렸다 그럴 거겠지.